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정민은 매일 왕복 6시간의 통학에 지쳐 있었다. 이대로는 공부도 생활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낀 그는 결국 학교 근처에서 방을 얻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발걸음이 닿은 곳이 마포의 한 오래된 하숙집이었다. 처음 마주한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마당 가득 배어 있는 김치 냄새, 낡은 목재 문틀, 그리고 거실 천장에서 흔들리는 종이 등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은 좁았지만 정민은 그 안에서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작은 책상 위에는 갓 끓인 만두국과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그것이 그를 맞이하는 첫 인사였다. 하숙집 주인은 윤이었다. 43.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6살 난 딸 소영을 홀로 키우며 근처 분식집에서 종일 서빙을 하고 돌아와 또 다시 집안일을 이어가는 여인이었다. 정민이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떠올린 단어는 아줌마였다. 늘어진 앞치마, 손끝에 밴 세제 냄새, 고단한 기색이 묻어나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 스치는 웃음은 어쩐지 따뜻했고 눈빛은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그늘을 감추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좁은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윤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덜어주고 반찬을 챙겼다. 그러다 무심코, 아니 어쩌면 의도치 않게 그녀의 손끝이 정민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짧은 접촉이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숨겨진 무언가의 신호일지 정민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불필요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윤희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따뜻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담은 눈빛. 정민은 밥알을 삼키는 대조차 어색함을 느꼈고 식탁 위 공기는 은근한 무언가로 가득 차 올랐다.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소영을 챙겼지만 정민의 머릿속에서는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되살아났다. 밤이 깊어지자 좁은 방에 홀로 누운 정민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뒤척였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눈빛은, 그 손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며칠이 흐르자 정민은 하숙집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저녁이 되면 낮은 밥상 위로 따끈한 국과 반찬이 차려지고 소영의 맑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가 숟가락을 장난스럽게 두드리면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손을 뻗어 조용히 다잡아 주곤 했다. 그녀의 동작은 늘 부드러웠고 그 순간마다 정민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면 정민은 낯선 집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뒤 들려오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 복도를 스치는 슬리퍼의 미묘한 마찰음, 그리고 욕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작은 소리, 가끔은 물소리가 잦아든 후 부엌에서 찻주전자가 달궈지는 기척도 들렸다. 밤마다 차를 끓이는 걸까? 정민은 누워서 눈을 감아보지만 귓가에 맴도는 소리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묘한 긴장은 계속되었다. 윤희가 반찬을 덜어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접시 가장자리에서 잠시 머무는 듯했고 그 순간 시선이 스쳐 지나가면 정민의 가슴이 괜스레 덜컥거렸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넌 그냥 하숙생일 뿐이야. 그녀는 집주인이고 아이의 엄마야 하지만 윤희가 얇은 원피스를 입고 부엌을 오갈 때면 억누르려 했던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다. 그 옷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녁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은 의도치 않게 눈길을 끌었다. 정민은 고개를 돌리려 애쓰면서도 무심코 따라가는 시선을 멈출 수 없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의 방은 더 답답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문이 삐걱거렸고 마루는 누군가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울렸다.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영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오히려 긴장을 더 부각시켰다.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정민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윤희의 미묘한 표정과 눈길이 되풀이되었다. 한순간의 스침, 짧은 미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공허한 듯 깊은 눈빛, 그것들이 마치 파문처럼 그의 내면에서 번져나갔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아도 심장은 여전히 가빠르게 뛰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공기는 술 기운에 묘하게 무거워졌다. 정민은
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겨우 몸을 이끌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걸음, 이마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 그리고 입 안에 맴도는 술의 쓴맛.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낯선 기척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람이 아닌 너무도 인간적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숨죽인 듯 억눌린 신음, 낮고 떨리는 리듬. 그 소리는 분명 윤희의 방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민의 발걸음은 본능처럼 그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이미 문틈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그리고 흔들림. 침대에 윤희는 아이 곁에 누워 있었다. 소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듯 눈을 감은 채 작은 몸짓에 휩싸여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은 젖은 듯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어깨와 손끝은 조심스럽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려온 갈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정민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피가 얼굴로 몰려오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고독과 욕망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건 그녀가 혼자라서 당연한 거야. 남편을 잃고 아이만 곁에 두고 살아온 세월이라면. 정민은 필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풀리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뒤에는 여전히 윤희의 낮은 숨결이 맴도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자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 긴장에 굳은 어깨, 떨리는 입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뒤척였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혼자서 풀어내며 스스로를 혐오하는 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쳤어.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새벽이 지나고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숙취와 함께 남아있는 것은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이었다. 정민은 씻고 식탁에 앉았지만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윤희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밥을 건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더 깊고 더 알 수 없는 울림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정민은 그 눈길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새듯 숟가락을 움직였다. 주말 아침, 아니 정확히는 정오가 가까워져서야 정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피로와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든 기억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이불 속에 묻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컵라면을 끓였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달래주었지만 머릿속의 혼란까지 지워주지는 못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다. 기타 선율이 귓가를 감싸자 억눌러 두었던 영상이 다시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보았던 윤희의 몸짓, 떨리는 숨결, 흐트러진 머리칼. 정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장면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는 이불에 몸을 파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결국 억누르지 못한 채 조심스레 손을 내렸다. 음악이 점점 커지고 심장은 박동을 더해 갔다. 눈을 감은 채 상상 속의 윤희를 떠올리자 숨결이 거칠어졌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마음은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민 씨, 문이 덜컥 열리며 윤희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정민은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이어폰 줄이 엉켜 바닥으로 떨어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윤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놀람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빛. 그녀의 시선이 정민의 얼굴,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흔적에 닿자 미소 아닌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점심은 먹었어요? 그녀의 물음은 평범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정민은 대답 배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그 순간 윤희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향하는 소리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걸쇠가 채워졌다. 그녀가 다시 돌아섰을 때 눈빛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따뜻함도 평범한 친절도 아닌 오래 억눌러온 무언가가 불꽃처럼 번지고 있었다. 윤희는 조용히 다가왔다. 정민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숨결은 목구멍에 걸려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이 좁은 공간은
갑자기 더 뜨겁고 답답해졌다. 내가 도와줄까?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보다도 가볍게 흘렀지만 정민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정민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땀에 베인 옷 냄새와 꽃비누의 은은한 향이 뒤섞여 묘한 취기를 만들어냈다. 윤희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주저없이 정민의 곁에 닿았다. 불길처럼 퍼지는 감각에 정민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맞닿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고독과 갈망이 부딪혔다. 그 순간 하숙생과 집주인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방 안은 숨결과 침묵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윤희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정민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스치듯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볍게 시작된 접촉은 곧 뜨거운 숨결로 얽히며 깊어졌다. 서로의 호흡이 섞이고 심장의 고동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윤희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온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듯 그녀의 동작은 격렬하고 급했다. 정민은 그 속도에 압도되었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열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좁은 방 안은 더 이상 하숙집의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침대는 비걱거렸고 바닥에는 옷가지가 차례로 떨어져 갔다. 서로의 몸은 땀에 젖으며 부딪혔고 억눌린 신음은 벽과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듯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아있었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부림 속에서 그는 단순히 한 여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혼자 감내해온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까지 함께 느꼈다. 그녀는 울듯이 떨렸고 그는 그 떨림에 이끌려 더 깊이 잠겨갔다. 결국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정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몸은 동시에 굳어들고 숨은 타질 듯 가빠졌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그들은 하나의 리듬 속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곧 정적이 찾아왔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땀에 젖은 공기만이 남았다. 이불 위에 흩어진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지만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윤희는 먼저 몸을 일으켰다. 흩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천천히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담담했고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차분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짧게 정민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어나갔다. 남겨진 정민은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은 여전히 뛰었고 몸은 힘이 빠져 있었으며 머릿속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현실 같지 않은 순간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뜨거운 기억.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걷게 될 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직감했다. 정민은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땀이 식어가는 피부 위로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의 숨결과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위쳤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성과 욕망은 서로를 밀어내듯 부딪혔다. 머리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몸은 다시 그 순간을 갈망하고 있었다. 며칠 뒤 하숙집의 풍경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아침마다 윤희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분주히 움직였다. 소영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가 방 안을 밝히면 그녀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아이를 다독였다. 그러나 정민의 눈에는 그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식탁 건너편에서 마주친 윤희의 눈빛 속에는 분명 짧은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금세 웃으며 시선을 거두었지만 정민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의실에서도 그녀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다. 교수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고 공책 위에는 글자 대신 윤희의 얼굴이 그려졌다. 불쑥 떠오르는 건 그녀의 젖은 눈빛, 숨죽인 신음, 그리고 그날의 떨림이었다. 정민은 펜을 손에 쥔 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억누르지 못했다. 밤이 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조용한 하숙집에서 그는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할 수 없었다. 창밖의 바람 소리, 마루의 삐걱거림조차 그녀의 발걸음을 연상시켰다. 결국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녀의 손길과 입술이 다시금 꿈처럼 되살아났다. 윤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굴었다. 소영과 놀아주고 정민에게는 평범한 안부를 묻고 웃으며 밥을 건넸다. 하지만 아주 우연히 스친 손끝,
길게 머문 눈길 하나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끌어올렸다. 정민은 혼란스러웠다. 그날은 단지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시작일까?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짧은 미소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읽어버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들의 관계는 단 한 번의 흔들림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금단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당신이라면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시겠습니까?